30년간 중년 체형과 스타일 심리를 연구해온 박가은입니다. 검정으로 덮고 박시하게 가리면 안전할 거라 생각하시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오늘 끊지 않으면 사진과 거울 속에서 최소 10살은 더 올라갑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중년 여성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얼굴 근처의 빛과 선, 비율을 바로잡는 순간 분위기가 반대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작은 수성과 소품만 바꿔도 표정까지 달라지는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옷 한 벌 바꾸지 않고도 입는 방식만 달리했을 뿐인데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그 변화가 하루 만에, 심지어 거울 앞에서 10분 만에 일어나는 걸 봤을 때 저도 매번 감동받습니다. 지금부터 한 끗 차이를 생활 기준으로 정리해드리니 바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비싼 옷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옷장에 있는 옷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며느리가 단체 사진을 보여주며 얼굴이 유난히 피곤해 보인다고 하더군요. 제 지인 김미정 58세님은 체형이 변하면서 상하 모두 넉넉한 올블랙을 고집했습니다. 편하다는 이유였죠. 가리고 숨긴다는 안도감은 있었지만 사진 속에서는 상하가 한 덩어리로부터 더 커 보였고 둔한 신발까지 더해져 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본인은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남들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저는 허리선을 한두 센티 위로 수선하고 상의는 아이보리로 바꾸고 앞쪽만 살짝 넣었습니다. 구두는 발등이 보이는 형태로 바꿨고요. 딱 이 세 가지만 바꿨습니다. 옷을 새로 산 것도 아니고 큰 돈을 쓴 것도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아이보리 니트를 꺼내고 수선집에서 바지 허리선만 올렸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 주변에서 뭘 바꿨냐며 환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살이 빠진 것 같다는 말도 들었고요. 실제로 체중은 그대로였는데도 말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이 젊어 보인다고 연신 칭찬했다고 합니다. 김미정님 본인도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스타일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10분이 앞으로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누구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체형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일상에서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요소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옷장 속에서 젊음을 가로막는 습관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상하 모두 어두운 무채색의 박시한 실루엣을 겹치면 슬림 라인이 사라져 한 덩어리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검정색이 날씬해 보인다는 말만 믿고 전신을 검정으로 덮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상의도 검정, 하의도 검정, 신발까지 검정이면 몸 전체가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인식됩니다. 국내외 색채 관련 기관과 패션 연구 보고에서는 얼굴 근처의 밝은 색이 혈색과 대비를 높여 피곤해 보임을 줄이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한국색채학회의 2022년 연구에서는 60대 여성의 경우 상의의 밝은 톤을 사용했을 때 실제 나이보다 평균 5세 젊게 인식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연주 63세님은 올블랙에서 상의만 크림으로 바꾸자 사진에서 얼굴이 환해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딸이 찍어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날 찍은 사진인데 올블랙을 입었을 때와 크림 상의를 입었을 때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올블랙일 때는 얼굴이 어둡고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였는데 크림 상의를 입으니까 피부가 환해 보이고 눈빛도 살아있어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렇습니다. 얼굴 근처는 아이보리나 크림으로, 하의는 세미 와이드나 테이퍼드로 선을 살립니다.
상의는 짧게 벨트로 비율을 4대6에 가깝게 만드시면 됩니다. 상의 길이가 길면 다리가 짧아 보이니까 힙본 정도까지만 오는 길이가 적당합니다. 벨트는 너무 넓지 않게 1.5cm에서 2.5cm 정도가 딱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채색을 쓰더라도 상하 중 한 곳만 사용하고 질감 차이를 주는 겁니다. 상의를 회색으로 입었다면 하의는 베이지나 네이비로 바꿔보세요. 같은 무채색이라도 상하를 다르게 하면 훨씬 세련되어 보입니다. 질감도 중요합니다. 상의를 니트로 입었다면 하의는 면이나 울 소재로 대비를 주는 겁니다. 지금 입은 상의색이 얼굴을 밝혀주는지 거울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 확인해 보셨나요? 한번 해보세요. 파란뼘 거리에서 패턴이 덩어리처럼 보이면 체형이 커 보입니다. 큰 꽃무늬, 큰 체크, 큰 도트 같은 패턴들이 문제입니다. 의류학 분야에서는 패턴의 스케일이 체형 인지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반복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의 연구에서도 패턴 크기가 클수록 착용자의 체형이 실제보다 크게 인식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성아 55세님은 전면 큰 꽃무늬 원피스에서 작은 패턴 스카프로 포인트만 주자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원래 좋아하던 큰 꽃무늬 원피스를 자주 입으셨는데 사진을 보니까 꽃무늬가 너무 튀어서 본인은 안 보이고 무늬만 보이더래요. 그래서 제가 단색 원피스에 작은 패턴의 스카프를 목에 두르는 스타일로 바꿔드렸습니다. 똑같이 패턴을 사용했지만 면적을 줄이니까 포인트가 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의상을 단색 위주로 두고 스카프 등 작은 면적으로 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 상하 모두 패턴은 피하고 한 곳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패턴을 꼭 쓰고 싶으시다면 상의나 하의 중 한 곳만, 그것도 작은 패턴으로 선택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무늬를 어디까지 줄여야 조화가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양을 찾는 겁니다. 발등을 모두 덮는 둔한 형태는 하체를 눌러 보이게 합니다. 특히 앞코가 뭉툭한 운동화나 슬리퍼 스타일이 문제입니다. 착시와 비율 연구에서는 발등 노출이 다리 길이 인지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의 실험에서는 발등이 보이는 신발을 신었을 때 다리가 실제보다 3cm 정도 길어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은호 60세님은 뭉툭한 신발에서 V컷 로퍼로 바꾸고 발걸음이 가벼워 보인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원래 편하다고 운동화만 신으셨는데 운동화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앞코가 둥글고 발등을 완전히 덮는 스타일에서 약간 V컷이 들어간 스니커즈로 바꾸니까 전체 실루엣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바지를 입어도 신발만 바꾸니까 다리가 길어 보였어요. 발등이 보이는 형태를 선택하고 바지 길이는 발등을 살짝 터치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바지가 너무 길어서 신발을 덮으면 다리가 짧아 보입니다. 반대로 너무 짧으면 어색해 보이고요. 딱 발등을 살짝 건드리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래 서는 날에는 쿠션이 있는 제품을 고르되 앞코가 과하게 둔탁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편한데 예쁜 신발들이 많이 나오니까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늘 신발이 전체 분위기를 눌러버리는 건 아닌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손목은 상대적으로 가늘어 보이는 부위라 노출만으로도 경쾌함이 생깁니다. 팔 전체는 가릴 수 있어도 손목만큼은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선 유도와 노출 비율은 경쾌함 인지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디자인학부의 연구에서도 손목 노출이 전체적인 경쾌함과 젊어 보이는 인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김세라 57세님은 긴 소매를 굽으로 수선하고 손목이 드러나자 말라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래 팔뚝이 고민이셔서 항상 긴 팔만 입으셨어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무조건 긴 팔이었죠. 그런데 구부 소매로 바꾸니까 오히려 팔이 가늘어 보이더라고요. 손목이 가장 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보여주면 상대적으로 팔 전체가 날씬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7부나 9부를 선택하거나 소매를 한두 단 접어보세요. 접을 때는 너무 두껍게 접으면 팔뚝이 더 굵어 보이니까 얇게 한 번만 접는 게 좋습니다. 팔뚝이 고민이라면 은은한 플레어 소매로 손목 대비를 키우시면 됩니다. 플레어 소매는 손목 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니까 손목이 더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소매 길이가 나를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거울 앞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리선이 낮거나 사라지면 중심이 아래로 처져 보입니다. 허리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옷들이 많습니다. 비율 조정은 키와 체형 인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패션 디자인학회의 보고서에서도 허리선 위치가 1cm만 올라가도 전체 비율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승화 59세님은 허리선을 2cm 올려 수선하고 전면 하프 턱인을 하자 비율이 살아났습니다. 원래 입던 바지가 힙본보다 아래에서 시작되니까 상체가 길어 보이고 다리가 짧아 보였어요. 수선집에서 허리선만 2cm 올렸는데 완전히 다른 바지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에 상의를 앞만 살짝 넣으니까 4대6 비율이 딱 나오더라고요. 허리선을 한두 센티 올려 수선하고 폭이 1.5에서 2.5cm인 벨트를 사용해 보세요. 벨트는 너무 넓으면 촌스럽고 너무 좁으면 존재감이 없습니다. 1.5cm에서 2.5cm 사이가 딱 적당합니다. 색상은 바지나 신발 색과 맞추시면 더 세련되어 보입니다. 벨트를 너무 꽉 조이면 군살이 도드라져 역효과가 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편하게 숨 쉴 수 있을 정도로만 조이세요. 내 허리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강한 광택은 굴곡을 부각시켜 필요한 인상을 줍니다. 반짝반짝한 소재는 조명을 받으면 주름이나 군살을 더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질감과 반사율이 피부톤 인지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섬유학회의 연구에서도 광택이 강한 소재는 피부 결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유림 62세님은 강한 광택 셔츠에서 매트한 니트로 바꾸자 결이 차분해졌습니다. 원래 광택 있는 블라우스를 즐겨 입으셨는데 사진을 보니까 얼굴에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조명이 반사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겁니다. 매트한 니트로 바꾸니까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트한 질감의 원단을 기본으로 고르고 은은한 광택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광택이 전혀 없는 것도 밋밋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은은하게 빛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주간 자연광에서 과도하게 반사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매장 조명 아래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밖에 나가면 너무 반짝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원단이 눈에 먼저 들어오지 않나요? 이것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후드와 트레이닝 하의는 편하지만 외출에서는 힘을 빠뜨립니다. 집에서는 편한 게 최고지만 밖에 나갈 때까지 그 차림으로 나가면 전체적으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 상황에 맞는 복장이 사회적 인상을 좌우한다는 연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리학 분야에서도 복장이 자신감과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한도영 61세님은 후드 대신 니트 지퍼 가디건으로 바꾸고 단정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래 후드 집업을 즐겨 입으셨는데 마트 가실 때도 그걸 입고 가시더라고요. 편하니까요. 그런데 니트 지퍼 가디건으로 바꾸니까 편안함은 그대로인데 훨씬 단정해 보였습니다. 같은 편한 옷이라도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언스트럭처드 재킷과 니트 하의처럼 편하지만 선이 잡히는 아이템으로 대체해 보세요. 언스트럭처드는 어깨에 패드가 없어서 편하고 니트 하의는 신축성이 있어서 편합니다. 하지만 라인은 살아 있습니다. 과한 장식이나 큰 로고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로고가 크면 유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지키면서도 선이 살아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제 기준을 잡았으니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실천법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거울 앞에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얼굴 가까운 영역의 밝기는 표정 인상에 크게 작용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조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상의 색 하나만 바꿔도 얼굴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밝은 색이라도 너무 차가우면 창백해 보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가운 흰색보다는 따뜻한 아이보리가 훨씬 낫습니다. 아이보리와 크림, 피치 베이지를 번갈아 대고 가장 혈색이 살아나는 톤을 선택해 보세요. 옷장에서 밝은 색상의 서너 개를 꺼내서 거울 앞에 대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같은 밝은 색이라도 톤에 따라 얼굴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색은 얼굴을 환하게 만들고 어떤 색은 오히려 창백해 보이게 만듭니다. 어떤 색이 내 눈동자와 가장 조화를 이루나요? 거울 앞에서 직접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느껴질 겁니다.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 색깔, 피부톤에 따라 어울리는 색이 다릅니다. 본인에게 맞는 색을 찾으면 그 색상 계열로 여러 벌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림색을 제일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분들께 잘 어울리더라고요. 앞만 살짝 넣으면 배 부담 없이 허리 라인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프론트 하프 턱인이라는 건데요. 전체를 다 넣는 게 아니라 앞쪽만 살짝 넣는 겁니다. 뒤까지 모두 넣으면 허리선이 튀어 보일 수 있으니까 앞쪽만 한 뼘 정도 넣고 양옆을 자연스럽게 풀어 두시면 됩니다. 거울 앞에서 직접 해보세요. 상의를 완전히 빼고 서보세요.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넣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앞쪽만 살짝 넣어보세요. 세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앞쪽만 넣었을 때가 가장 자연스럽고 비율도 좋아 보이실 겁니다. 배가 나오신 분들도 이 방법이 훨씬 편합니다. 전체를 넣으면 배가 더 도드라지지만 앞쪽만 넣으면 자연스럽게 커버됩니다. 턱인 이후 상하 비율이 4대6에 가까워졌나요? 이게 바로 젊어 보이는 황금 비율입니다. 상체 4, 하체 6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허리선 위치가 배꼽보다 약간 위에 오면 딱 맞습니다. 거울에서 전신을 봤을 때 다리가 길어 보이면 성공입니다. 세미 와이드와 테이퍼드는 허벅지 여유와 발목 정리를 동시에 줍니다. 바지 핏과 길이가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스키니처럼 딱 붙는 것도 부담스럽고 너무 헐렁한 것도 멋이 없습니다. 세미 와이드는 허벅지는 여유롭고 밑단으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는 스타일입니다. 테이퍼드는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점점 좁아지는 형태고요. 너무 짧으면 촌스럽고 너무 길면 발을 눌러 보입니다. 총장은 발등을 살짝 터치하게 맞추고 밑단은 약간만 좁아지게 고르시면 됩니다. 신발끈이 살짝 보일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바닥에 끌리면 안 되고 복숭아뼈가 다 보여도 안 됩니다. 거울에서 옆모습까지 확인해 보셨나요? 앞모습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엉덩이 라인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지 허벅지가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삼면경 앞에서 360도 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손목 노출은 가벼움을 주는 빠른 방법입니다.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큽니다. 팔뚝이 고민이면 얇은 시어 소재만 단독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시어 소재는 비치니까 오히려 팔뚝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7부와 9부를 기본으로 하고 단추 있는 소매는 한 단 접어보세요. 단추를 풀고 소매를 한 번만 접으면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여러 번 접으면 팔뚝 부분이 두꺼워 보입니다. 손목 시계나 팔찌로 시선을 모아보실래요? 작은 소품 하나만으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얇은 팔찌나 시계를 하면 손목이 더 가늘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통자 원피스는 굴곡을 지웁니다. 원피스 구조를 조금만 변경해도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요. 위아래 구분 없이 쭉 떨어지는 원피스는 편하지만 체형을 다 가려버립니다. 허리 묶음이 너무 낮으면 배를 강조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핀으로 허리보다 약간 위에 셔링을 잡거나 얇은 벨트로 높이를 올려보세요. 안전핀을 안쪽에서 살짝 잡아주거나 겉에서 브로치로 고정해도 됩니다. 벨트를 하면 더 쉽습니다. 무릎 아래 몇 센티가 가장 균형 있어 보이나요? 이건 직접 입어보고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키에 따라 다르니까요. 발등 노출은 다리 길이 착시를 만듭니다. 신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신발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옷을 입어도 신발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납니다. 앞코가 과하게 둔탁하면 하체가 무거워 보이니까 V컷이나 U컷 형태를 기본으로 두고 같은 계열의 벨트와 가방으로 색을 맞춰보세요. 신발, 벨트, 가방 색을 맞추면 훨씬 세련되어 보입니다. 전부 같은 색일 필요는 없고 비슷한 톤이면 됩니다. 검정 신발에 검정 가방, 갈색 신발에 갈색 벨트 이런 식으로요. 오늘 신발이 전체 선을 이어주고 있나요? 신발은 전체 스타일링의 마침표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신발이 안 어울리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질감이 전체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소재와 장식을 선택할 때 큰 리본과 과한 금속, 큰 로고는 얼굴과 비율을 깨뜨리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큰 장식은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매트한 니트, 은은한 광택의 원단, 작은 스티치 포인트를 선택해 보세요. 니트는 케이블 니트보다 플레인 니트가 더 세련되어 보입니다.
광택은 실크보다 세틴 정도가 적당합니다. 스티치는 톤 온톤으로 작게 들어간 게 고급스럽습니다. 장식이 아니라 라인이 주인공이 되게 하고 있나요? 이게 바로 세련된 스타일의 핵심입니다. 옷이 나를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깨가 자연스러운 재킷은 편안함과 단정을 동시에 줍니다. 언스트럭처드 재킷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일반 재킷은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서 뻣뻣합니다. 언스트럭처드는 패드가 없어서 부드럽고 편합니다. 기장이 길면 다리가 짧아 보이니까 상단 단추만 잠그고 기장은 힙을 살짝 덮는 정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엉덩이가 반쯤 가려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짧으면 배가 드러나고 너무 길면 다리가 짧아 보입니다. 재킷을 걸쳤을 때 곡선이 자연스럽게 흐르나요? 어깨선이 딱 떨어지고 소매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면 잘 맞는 겁니다. 뒷모습도 중요합니다. 뒤에서 봤을 때 주름이 잡히거나 당기면 사이즈가 안 맞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의 핵심을 한 장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로 모아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는 숨기면 안전하다는 오래된 습관이 오히려 체형을 크게 만들고 피곤해 보이게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0년간 수천 명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가리면 가릴수록 더 커 보이고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상하 올블랙과 박시 실루엣, 과한 패턴, 둔한 신발이었습니다. 이런 선택들은 편안하다는 착각을 주지만 결국 우리를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셨겠지만 편하면서도 예뻐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불편한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올바른 관리는 얼굴 근처의 밝은 색, 허리선 상향, 소매와 발등 노출, 세미 와이드나 테이퍼드 같은 선 정리였습니다. 이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고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과 일상에서 존재감이 흐릿해지고 선택이 점점 좁아집니다. 거울을 보는 게 두려워지고 사진 찍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가족 모임이나 동창회에 나가기 싫어집니다. 외출할 때마다 고민만 늘어나고 자신감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옷장을 열어도 입을 게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새 옷을 사도 똑같은 스타일만 고르게 됩니다. 결국 외출 자체를 줄이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단지 입는 방법을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옷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자존감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바로 비율과 질감, 작은 소품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표정이 환해지고 걸음이 가벼워지며 주변 피드백이 달라집니다. 친구들이 뭘 바꿨냐고 물어보고 가족들이 예뻐졌다고 말합니다.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고 사진 찍는 것도 기대가 됩니다. 가족 모임에 나가고 싶어지고 동창회도 기다려집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들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하셨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상의만 밝게 바꾸고 앞쪽 하프 터긴을 한 뒤 얇은 벨트로 허리선을 한두 센티 올려보세요. 이 세 가지입니다. 상의색 바꾸기, 앞쪽만 터긴하기, 벨트로 허리선 올리기. 거울에서 4대6 비율이 보이면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거울 앞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옷장을 열어보세요. 밝은색 상의 하나, 적당한 폭의 벨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면 일주일 뒤에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뭘 바꿨냐고 물어볼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신기하고 기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체형별로 가장 실수하기 쉬운 바지 길이와 신발 조합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과형, 배형, 역삼각형 체형별로 어떤 바지와 신발을 선택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배가 나온 분들은 어떤 바지 핏이 좋은지, 다리가 짧아 보이는 분들은 어떤 길이가 적당한지, 종아리가 굵은 분들은 어떤 신발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까지 보셔야 완전한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서부터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상의색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허리선 조정부터 하실 건가요? 아니면 신발부터 바꿔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해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사례를 듣는 게 제일 큰 보람입니다. 우리 함께 젊고 당당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